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간의 연합 방어훈련 논의가 이뤄져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동결 해제한 이란 자금이 인도적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미한일 3국의 군사훈련 정례화와 관련한 BOA의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일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각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3국 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들은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대응을 강화하고 이 같은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굳건한 미한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군사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다루는 3국 간 협의체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으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결을 해제한 이란 원유 대금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e use of funds like these for humanitarian purposes, for food, aid, things like that, has always been applicable and allowed under U.S. sanctions. As it relates to Iranian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their funding of terrorism, their provision of drones to the Russian Federation, their crackdown on human rights, all of those things, countering them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pursue. 앞서 미국 정부는 이란과 상호 수감자 석방을 대가로 한국은행 계좌에 약 4년간 동결시켰던 한국의 이란 원유 대금 약 70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으며 이란은 해당 자금을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8일에 개최되는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여러 의제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연합훈련 정례화 등 대북 억지력 강화는 물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맞이합니다. 3국 정상 간 첫 단독 회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처음으로 초대하는 회담입니다. 이들 세 정상은 대북 억제력 강화와 중국 견제전선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안보 이슈를 비롯해 경제 현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North Korea will be top of the lis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surprise to have it at the top of the list. The second issue that they are obviously going to discuss will be Ukraine and the importance of defeating the Russians in their attempts to take parts of the Ukraine.
The United States, of course, is going to more restrictions on trade, economic trade with China in high technology areas, emerging technologies. I'm sure President Biden will want to explain our policies. 특히 북한 위협 등과 관련해 3국이 연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 실시 방안 등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이노 클링크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3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 확대는 중국 견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governments can cooperate in any host of areas, whether it's, again, missile defense, intelligence sharing, as well as in economic arenas, that will serve to help deter North Korean as well as Chinese aggression. 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도 예상되면서 정상 간 한라인 개설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각국의 정치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회담 정례화 등 3국 협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successor in any of these capitals that could have less affinity for the idea o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I think, therefore, it's doubly important, as we've discussed, to institutionalize this process as much as possible out of a recognition that there are fundamental national interests for each of these three countrie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이런 가운데 미한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발표 등을 조율하고 미한, 한일 등 양자회담을 통한 각국의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3국 간 협의체 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랐습니다. 북한 출신의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과거 북한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안건만 논의하던 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범 수용소 문제처럼 북한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들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의 자제로 가족과 함께 탈북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도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각국이 우선시하는 북한 문제를 내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3국 간의 실질적인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3국 정상이 북중 국경 개방 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북한을 비유하며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내고 70년을 맞이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한국 광복절에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70주년을 맞이한 미한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 추구 등 양국 간의 진정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성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북중 무역 통계가 한국의 추산치와 약 5억 달러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2022년 북중 무역 총액을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10억 5천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많은 15억 3천만 달러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공급한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에 기입하지 않은 반면
코트라는 원유 공급량 추정치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실제로 중국 세관 당국은 2014년부터 북한에 공급한 원유량과 금액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류 등을 포함한 HS 코드 27류에 대한 북한의 수입 실적을 집계할 때 원유 부분이 중국 해관 총서에 반영돼 있지 않아 매년 제공 예상량 약 50여만 톤을 반영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원유 수출분이 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북한 내 원유 소비 정황이 지속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세관 기록상으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원유 거래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원유가 송유관을 타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정황은 위성사진 등 자료 등을 통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원유의 최종 종착 지점인 북한 봉화화학공장은 지난해 12월 굴뚝 두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확인돼 원유가 휘발유 등 연료성 유류로 정제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